자, 301쪽에 나와 있는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우리가 앞에 페이지, 300페이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귀납법을 배웠어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조화 수열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귀납적 병리를 배웠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특별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야, 근데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세상에 수열이 등차, 등비, 조화밖에 없겠니?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훨씬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근데 마치 이런 거죠. 세상에 뭐 함수가 뭐 1차 함수, 2차 함수밖에 없겠니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함수가 훨씬 더 많이 있을 텐데 그 뒤에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배우겠다라고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수열들을 배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어떤 형태의 수열이냐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형태의 수열입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다시피 예전에는 어떤 수열을 받으면 그 수열을 풀 수 있는 공식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 속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내가 얘기한 그 공식들이 나오는 순간이야. 근데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건 n자리에 1부터 계속 넣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수열이에요. 1, 3, 7, 13, 21. 자, 그 다음 숫자가 뭘까요? 1, 3, 7, 13, 21. 잠깐만. 자, 그 다음 숫자는 31이죠. 맞나요?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로 갈 때 2가 더해졌고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걸로 갈 때 4가 더해졌고 세 번째 거에서 네 번째 거로 갈 때 6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는 8이 더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10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올 숫자는 3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는데 맞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학이랑은 달라요. 무언가가 계속 더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등차입니까? 등차는 한자어 그대로 같은 차이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숫자가 계속 더해지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2씩 더해지고 있거나 계속 3씩 더해지고 있거나 그지? 근데 얘는 다른 숫자들이 더해지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더해지고 있는 다른 숫자들이 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숫자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2가 더해지고 4가 더해지고 6이 더해지고 우리가 지금 더해지는 숫자 이건 공차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알겠지? 이 더해지는 숫자가 수열을 이루고 있죠. 맞아요? 이때 우리가 위에 있는 건 원수열이다라고 부르고 이건 사라진 단어예요.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이 아래에 있는 계속 더해지지만 이 숫자도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차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개차수열. 밑에 있는 수열을 개차수열. 그래서 지금 저기에 저 첫 번째 관계식 있잖아요. 저 첫 번째 적혀있는 관계식이 사실 옛날에는 개차수열의 관계식이다라고 해서 불렸던 녀석이고요. 개차수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속 더해주는 무언가조차도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그 녀석을 개차수열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녀석을 바로 F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N이에요. FN. 알겠어요? 그러면은 요 개차수열이다라고 하는 것의 일반항을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놈이 2 곱하기 1이죠. 맞나요? 첫 번째 있는 게 2 곱하기 1. 자, 첫 번째 더하기 2가 된 게 2 곱하기 1이고 4가 된 게 2 곱하기 2고 6이 된 게 2 곱하기 3이고 8이 된 게 2 곱하기 4고 10이 된 게 2 곱하기 5잖아. 그치? 자, 이와 같은 수열을 가지고 있는 이 F 수열은 2 곱하기 N이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개차 수열 F1이다라고 하고 두 번째 개차 수열 F2다라고 하고 세 번째 개차 수열 F3이라고 하고 네 번째 개차 수열 F4 그 다음에 이 녀석을 F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는 이 녀석은 첫 번째 원수열인 F1, A2, A3 이렇게 가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만들어보자. A1은 A라고 할게요. 그럼 A2는 A1 더하기 F1이네요. A1에서 F1을 더하면 A2가 되죠.
A3은 A1은 이제 뭐 요거는 그 다음에 A3은 A2 더하기 F2죠. A4는 A3 더하기 F3이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더해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여기서 또 A2가 A 더하기 F1이잖아요. A 더하기 F1. 첫째 항을 A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 여기다가 A 더하기 F1을 두면 A 더하기 F1 더하기 F2네.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A3이 A 더하기 F1 더하기 F2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네. 맞아요? 자, 이런 식의 규칙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4가 F1, 2, 3까지의 합이니까 AN 플러스 1은 A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FN이네요. 근데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 이 녀석은 A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네요. 맞아요? 이 녀석이 너네 전 선배들이 배웠던 공식이야. FN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N 플러스 1은 이렇게.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지금 N 플러스 1까지 갔는데요. 이 전 거로 갈게요. 그 전 거로 가면 어떤 녀석이 나오냐면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다가 나와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고 저거를 외워야 되냐? 선생님 공식 사용 안 한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공식을 사용을 안 하지만 얘들아 개차 수열은 외워놓으면 편하니까 내가 이거는 외우라고 해. 알겠지? FM만 먼지만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자, 그럼 요즘 유행하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내가 얘기했지만 저걸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 때 100번째 항, 200번째 항, 300번째 항을 찾으라고 하기 때문에 저걸 사용하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100번째 항 찾으라고 안 해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끽해야지 한 7번째 항 찾으라고 합니다. 끽해야지. 알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다 계산해서 가는 게 편하다 이거야. 알겠죠? 하지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마음대로 내시는 거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나 장담은 하진 못하고.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아, 맞다. 얘는요, 여러분들한테 A1을 반드시 줍니다. A1을 반드시 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받은 힌트가 뭐냐에 따라서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A1은 반드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116번. A1은 3이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4N 마이너스 1이다. 자, A10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봐봐라. 요거를 선생님이 처음에는 자, A10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저 개차수열 공식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여기서 개차수열이 누구야? 얘가 개차수열이야. 맞나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식을 사용할 수 있어? 너희가 구해야 되는 A10은 3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4K-1이다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3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10 마이너스 9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약분 때리면 2가 되니까 183에서 9를 빼면 173인가요?
자, 정답 확인하시고 똑같죠?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저걸 이용해서 풀면. 알겠지? 자, 근데 어떻게도 풀 수 있다? 그냥 1부터 때려 박아. 10까지. 아니죠. 9까지만 넣으면 되죠. 여기 얘를 A10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죠? 자, 1을 양변했다가 저 주어진 식에 1을 양변했다가 대입을 하면 A2는 A1 더하기 3이야. 그지? 근데 A1은 3일 했으니까 얘는 6이지. 맞아? 자, 그 다음에 n자리에다가 2를 넣으면 A3은 A2 더하기, 자, 저기다 2를 넣으면 7이야. 근데 A는 6이었으니까 13이지. 자, n에다가 아니야, 너 부른 거 아니야. 저기서도 내 말에 반응한 거야? 지금 저 뒤에서? 아, 그 말에 되게 많이 반응하더라. 이거. 그건 지 부른 줄 알아. 외국 놈이라 그런가? 그죠?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 자, n이 3이면 A4는 A3 더하기 저기다가 3 넣으면 11이야. 그럼 13 넣으면 24야. 아, 언제 가냐 이거.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n자리에 9를 넣으면 그러면 A10은 이렇게 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36 빼기 35. 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우리가 A10을 알고 싶어서 n을 9를 바로 넣어서도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면 A9를 알아야 돼. A9를 알려면 또 그 윗줄이 필요하고 그 윗줄이 필요하고 그 윗줄이 필요하니까 결국 얘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풀이가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풀 수밖에 없게. 아니 저렇게 풀어도 되지만 저렇게 푸는 거만큼 갈 저기도 없게 한 5번째, 6번째, 7번째 한 구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뭐 5번째 갈만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나 이제 버릇이 돼서 저거를 개차술계라고 부르지만 너네가 혹시나 서술형에다가 개차술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형태냐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 꼴이에요. an 곱하기 fn 꼴. 뭐 얘 같은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48. 어렵다.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뭐예요? 에이, 이쯤 했으면 알아야지. 끝나면 불러. 자고 있을게. 감이 안 와? 2 곱하기 2 4 곱하기 2 개만 보고 판단한 거야? 어떻게 2 개만 보고 판단해? 수열을 판단하는데. 이씨. 헐, 진짜 감이 안 와? 야, 봐봐. 너네가 수열을 판단하는데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되는 건 혹시나 똑같은 숫자가 더해져 있거나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는지 판단하는 거야. 그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돼. 알겠어? 똑같은 숫자가 더해져 있거나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똑같은 숫자가 더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데 그게 아니지.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지. 그거 판단하는데 뭐 3초도 안 걸려요. 3초가 뭐야? 보자마자 알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너네가 접근해야 되는 건 그 다음 출제 비중이 높은 개차 수열인 거야. 알겠어? 다 빼보자고. 빼보면은 2고 아니 1이고 여기 빼보면 7이고 여기 빼보면은 40이야. 감이 와? 안 오잖아. 맞아? 그럼 빼봐서 안 되네? 그럼 개차 수열도 아닌 거야. 알겠어? 보통 어떤 수열을 파악하기 위해선 3개 내지 4개 정도까지는 봐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럼 개차 수열도 아니네. 그러면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지 보자. 야, 그럼 여기서 곱하기 2고 여기서 곱하기 4고 여기서 곱하기 6 아니야? 맞아? 맞아요? 이 새끼들 이거 어디서 막 그런 거 안 했어? IQ 테스트 이런 거 안 했어? 그럼 가면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수열 잘하는 애들이 IQ가 높아. 자, 그럼 그 다음은요. 곱하기 몇 되겠어? 곱하기 8 되겠지. 맞아요? 자, 이와 같이 얘기는 계속 더해지는 어떤 수가 수열을 이룰 때 그걸 개차 수열이다라고 하고 더하기 fn 꼴로 표현한다 했죠. 여기는 계속 곱해지는 어떤 수가 수열을 이룰 때, 알겠죠? 이런 수열을 이룰 때 우리가 요 녀석을 푸는 방법은요. 계속 더해질 때와 계속 곱해질 때의 차이는요. 계속 더해질 때 내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다 더했어요. 맞아요? 계속 더해질 때. 근데 얘는 어떻게 표현해?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다 곱하면 되거든. 다 곱하는 거야. 알겠어? 자, 첫 번째 항은 A라고 하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F1이고 세 번째 항은 A2 곱하기 F2인데 두 번째 항이 A 곱하기 F1이니까 얘는 A 곱하기 F1 곱하기 F2지. 맞아?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A3 곱하기 F3인데 근데 A3이 여기 위에 있는 A, F1, F2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A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지. 맞아? 규칙이 보이냐?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겠냐? n번째 항은 A n-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F n-1 아니겠니? 맞아? 규칙이 보여?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주겠지. 맞아?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F는 분수를 많이 받아요. 분수를 많이 받아서 분모와 분자 사이에 이렇게 약분이 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분이 되게 많이 받습니다. 알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1부터 넣어서 싹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1부터 넣어서 싹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AN이다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FN-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도 반드시 주는 재료로는 A1을 줍니다. 알겠지? A를 주든 아니면 구할 수 있게 하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117. 첫 번째 항이 1이고 an 플러스 1은 루트 n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an이다. a 49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a 49의 값. 선생님 a 49는 너무 큰데요. 이거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항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항 찾는 문제 절대 아니고요. 왜냐면 얘는 규칙이 확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약분이 되는 현상을 확인만 해주면 돼요. 자, n에다가 1을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a2는 루트 3분의 2 지랄 3분의 1 a1이야. 그쵸? 그리고 a1은 1이니까 그냥 3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a3은 지금 얘가 요 녀석이 맞아. 딱 보자마자 요 녀석이 fn 꼴이다라고 하는 건 알아야 돼. 그래서 fn 곱하기 an 형태인 거예요 지금.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면 a3은 루트 4분의 2 a2고 n에다가 3을 대입을 해주면 a4는 루트 5분의 3 a3이고요. n에다가 4를 대입을 해볼까? 그러면 a5는 루트 6분의 4 A4가 되죠. 규칙이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뭘 구하라는겨? 49 구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n에다가 뭘 넣어야 돼? 얘? 48 넣어야 돼. 48. 맞니? 48을 넣으면 A48는
자, 이제 보자. 얘보다 1 큰 수, 얘보다 1 작은 수가 분모 분자죠. 항상. 얘보다 1 큰 수, 얘보다 1 작은 수, 얘보다 1 큰 수, 얘보다 1 작은 수, 얘보다 1 큰 수, 얘보다 1 작은 수. 네. 됐나요? 그러면 A49는 루트 50 분의 48 A48인데 선생님 48은 어떻게 구하나요? 자, 48은요. 여기 보세요. 얘 보면 루트 4분의 2 곱하기 A2가 루트 3분의 1이고요. 얘는요. 루트 5분의 3 곱하기 루트 이제 A3이 얘니까 A3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4분의 2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고요. 약분하지 마세요. 규칙 찾으려면 약분은 웬만하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요. 계속 적습니다. 계속. 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6 루트 6분의 4 곱하기 A4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4니까 루트 5분의 4 곱하기 루트 4분의 2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응? 고마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은요. 루트 50분의 48 곱하기 바로 뒤에 있는 건 뭘까? 지금 이 루트랑 루트가 하나 차이 날 때 그치? 얘는 하나 뒤로 갈수록 하나 작아져야 되고 위에도 하나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뒤에 있는 건 루트 49분의 47일 거야. 그치? 자,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저기 여기 있는 거 하나 저 좀 많지만 다 써보자. 6분의 4 곱하기 루트 5분의 3 곱하기 루트 4분의 2 곱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49번째 항은. 그럼 이제 약분되는 규칙을 찾아야 되겠죠. 약분되는 규칙을. 보입니까? 자, 여기는 요 3이랑 여기는 요 3이랑 이렇게 약분이 돼요. 두 칸 건너서. 그렇지? 2는 안 생기고 여기는 요 4랑 여기는 4랑 약분되겠네. 그 여기는 요 5로 여기는 5랑 약분될 거고 6도 여기는 6이랑 약분되겠지. 그러면은 뒤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분자가 살았네. 그럼 좌우대칭으로 산다고. 그럼 앞에서부터도 첫 번째, 두 번째 분모가 살아야 되는 거고 얘는 약분이 될 거야. 맞아요? 그러면 살아남은 애들을 적어보면 루트 50분의 1 곱하기 루트 49분의 1 곱하기 루트 2예요. 루트 1은 뭐 있으나 많으니까. 그래서 루트 2랑 루트 50이 약분해주면 25고 그러면은 25분의 1은 5분의 1 49분의 1은 7분의 1이니까 35분의 1이다라고 풀어주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나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수열의 기하차 정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 세 가지만 배우면 이제 수열의 기하법 끝납니다. 네. 그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그 방법 자체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자, 그래서 지금 배우게 될 수열들의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익히도록 노력을 합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수열이 있어요. 또 한번 해보자. 자, 항상 그렇듯이 1부터 시작할게요. 자, 쉽게. 자, 1. 그 다음에 왜 스트레스를 받아? 자,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10. 그 다음은 22. 그 다음은 46. 자, 그 다음 숫자가 뭘까요? 응? 46까지 해주거든. 저 22까지만 쓰고 딱 했는데. 아. 오, 그 다음 숫자는 94죠. 감이 와? 아, 진짜? 안 오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수열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도전해봐야 되는 것이 같은 숫자가 더해지거나 곱해지는가. 그지? 근데 지금 3, 6, 12 이렇게 더해지고 있어요. 3, 6, 12, 그 다음에 24.
아, 그래서 48이 더해진다고 생각했구나. 아, 이거 우연히 맞았네. 아, 우연히 맞을 거예요. 아, 젠장. 아, 그렇게 해서 맞춘 거야? 아, 개차 수열 내가 적어놨네요? 아, 그죠? 잘못한 거네요. 기분 좋았는데. 아니,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차 수열로 맞추라는 건 아니었지만, 개차 수열로 맞췄는데, 사실 이 문제가 개차 수열이기는 해요. 개차 수열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건 뭐였냐면, 얘한테 2배를 하고 더하기 2를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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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자, 이런 수열이 있어요. 근데 개차 수열로 맞췄는데 틀린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요 문제가 풀다 보면 개차 수열이 나와요. 풀다 보면. 그러니까 개차 수열로 잘 푼 거 맞고요. 이런 식으로 있는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시험 문제 받을 땐 an 플러스 1은 자, p 곱하기 an 플러스 q 꼴이다라고 불러요. p 곱하기 an 플러스 q. 알겠죠? 자, 그럼 요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어떻게 푸느냐? 일단 첫 번째,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우변을 p 곱하기 a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놓습니다. 알파가 뭔데요? 알파 몰라요. 알겠어요?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도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라고 놓으세요. 그러면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와 an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녀석 있죠?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를 bn 플러스 1이다라고 하고 an 플러스 알파를 bn이다라고 해서 치환을 합니다. 치환. 자, 그러면은 어떤 식이 등장하게 되냐면 bn 플러스 1은 p 곱하기 bn 꼴이 나와요. 그쵸? bn 플러스 1은 p 곱하기 bn 꼴.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비수열이 등비수열이다 이거야. 아까 너네가 이거 생각할 때 여기에 뭐라고 했죠? 더하기 3, 여기에 더하기 6, 여기에 더하기 12, 여기에 더하기 24, 여기에 더하기 48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곱하기 2, 얘가 곱하기 2, 얘가 곱하기 2, 얘가 곱하기 2잖아요. 맞나요?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야. 봐봐요, 여기. 자,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등비 수열 꼴을 문제를 푸시고 bn을 찾으시고요. 알겠죠? bn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an을 원래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파 찾는 방법은요. 저기는 저 녀석을 전개해서 그 하기 전에 것과 서로 똑같다라고 해서 알파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는 한 문제 한 문제 풀게요. 118번 문제 봅니다. 이게 니네 전전 교육 과정에서 이제 이름이 피점화식이라고 피점화식 이렇게 있었는데요. 왜? 이름부터가 뭐죠? PQ를 사용한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세 가지가 두 가지 이거까지 포함해서 피점화식이라고 불려가지고 막 공식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나는 그 시절부터 그 공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피점화식을 푸는 공식을 아이들에게 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풀으라고 했지. 알겠지? 자, 118번 보시면 A1은 2고요. AN 플러스 1은 4 곱하기 AN 플러스 3이래요. 맞나요? 자, 이 녀석의 일반항 AN을 찾으시오. 이 녀석의 일반항 AN을 찾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요 뭐 P가 뭐고 Q가 뭐고에 따라서 풀어내는 공식이 있는데 그건 사용하지 않고 얘가 P고 얘가 Q인 꼴이죠. 일단 요 수열을 우리가 딱 만났을 때 요 수열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다음 항은 이전 항의 4배의 3을 더한 것과 같다. 그치? 방금 내가 해준 것처럼 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1단계 자,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는 4 곱하기 AN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남기는 숫자 4, P 남겼던 것처럼 Q는 버리고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전개합니다. 그러면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는 4AN 플러스 4알파에서 알파 이항시키면 AN 플러스 1은 4AN 플러스 3알파가 되고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알파는 1인 거야. 됐어? 자, 알파가 1이라는 게 나왔으면은 여기 위에 식에 다시 대입을 해주면 AN 플러스 1 플러스 1은 4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다가 되고 우리는 지금부터 AN 플러스 1 플러스 1을 BN 플러스 1이다라고 할 거고 AN 플러스 1을 BN이다라고 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2단계 뭐가 나와? BN 플러스 1은 4 곱하기 BN이다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BN 수열은 첫째 항이 B1이고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이죠. 맞나요? 그럼 첫째 항은 B1인데 우리가 BN을 예로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B1은 A1 더하기 1이야. 맞아? B1은 A1 더하기 1. 그럼 A1은 2지.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B1은 3인겨.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 B수열이야. 됐나? 자, 그럼 우리가 B수열을 구하기를 BN은 3 곱하기 4의 n-1제곱에다가 B수열이지. 됐어? 근데 아직 안 끝났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B수열이 아니라 A수열이야. 그지? 그래서 B수열을 A수열은 B수열 빼기 1이지. A수열 이거 넘기면 B수열 빼기 1이 A수열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AN은 3 곱하기 4의 n-1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돼. 여기까지 됐나요? 두 번째 거부터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건 어떤 거냐면 P 곱하기 AN 플러스 2 플러스 Q 곱하기 AN 플러스 1는 1 플러스 R 곱하기 AN는 0 꼴이에요. 1번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한테 A1을 재료로 주지만 2번 같은 경우 이거 아니네. 2번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한테 A1과 A2를 재료로 줍니다. 그래서 내가 재료로 받은 게로부터 얘가 어떤 관계식이냐 어떤 점화식이냐를 생각해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여기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했을 때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했을 때 그 녀석이 0이다가 나오는 거를 확인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엔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0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냐면 첫 번째 어떤 꼴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자, P 곱하기 AN 플러스 2 플러스 P 곱하기 AN 플러스 1는 R 곱하기 AN 플러스 R 곱하기 AN 꼴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꼴. 개수를 통일이 가능하게 R 곱하기 AN 플러스 1 플러스 R 곱하기 AN 꼴을 만들어줘야 돼요. 개수가 왼쪽 거 개수 똑같고 오른쪽 거 개수 똑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P로 묶어줘서 AN 플러스 2 여기 왜 플러스라고 적혀있냐? 마이너스. 자, P 곱하기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는 R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꼴을 만들어주고요. 오케이? 양변에다가 P를 곱해줘서 P분의 1을 나눠줘서 P분의 R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치환합니다.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을 BN 플러스 1이다라고 치환하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BN이라고 치환하면 이 녀석이 개차 수열이에요. 맞아요?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뺀 거가 비수열이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개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자, P 곱하기 BN 플러스 1는 자, BN 플러스 1는 P분의 R 곱하기 BN 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이 첫째 항이 B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첫째 항이 B1이고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 수열이다를 통해서 비수열을 찾아주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3단계로 세 번째로 칸이 없네. 젠장할. 왜 이렇게 칸이 없지?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개차 수열을 이용하면 됩니다. 개차 수열. 그래서 그 시그마 뒤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비수열을.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한번 문제 볼까요? 119. 자, 119번 문제 보시면 A1은 2고 A2는 1이래요. 3 곱하기 AM 플러스 2 마이너스 5 곱하기 AM 플러스 1 플러스 2 곱하기 AN는 0. 여러분들이 얘가 두 번째 거다라고 하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받았다는 것과 PQR 더해서 0이라는 거. 그러면 개수 통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개수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3 곱하기 AM 플러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 AM 플러스 1는 이거 두 개랑 이거 전부를 이항시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AM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AN 이렇게 돼요. 양변을 3으로 나누면서 묶어주면은 AM 플러스 2 마이너스 AM 플러스 1는 3분의 2 곱하기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다가 되겠지. 그게 됐나요? 자, 그러면 치환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녀석을 bn 플러스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녀석을 bn이다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어떤 수열이 생기냐면 bn 플러스 1은 3분의 2 곱하기 bn이다가 되고, 자, 지금부터 b수열을 파악해야 돼요. 얼른. 알겠죠? 자, b수열은 첫째 항이 b1인데 b1은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 넣으면 a2 빼기 a1인 수열이야. 맞아? 그러면 a2 빼기 a1은 먼저 받았기 때문에 1이다라고 첫째 항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 수열이 바로 b수열입니다. 됐나요? 우리가 그로부터 bn 수열을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1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이다라고 bn 수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개차 수열이라고. 다음항 빼기 이전항, 다음항 빼기 이전항. b는 a의 개차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AN은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3분의 2의 n-1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 플러스 등비수열은 시그마 공식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등비수열 공식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등비수열이고요. 이 새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2짜리니까 1 마이너스 R 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자, 어디까지 곱하고 있냐면 얘가 지금 n-1번째 항까지 곱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n-1제곱 이렇게 들어가야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 3분의 1 남으니까 3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1 더하기 3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1제곱 이렇게 되겠네. 분배해주면 1 더하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 해서 4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이다라는 수열이 바로 AN 수열이다 라고. 아이 젠장 왜 틀렸어? 뭐요? 빨리 찾아. 이거 왜 마이너스지? 아, 이거 1 빼기 2 빼기 1이 아니라 1 빼기 2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공비가 3분의 2가 아니라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맞아요? 아니구나. 공비는 3분의 2가 맞는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아니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그죠? 맞냐? 그럼 2가 되고 플러스가 돼? 뭐요? 개빡치네. 마이너스 3분의 2의 n-1제곱 맞고 첫째 항이 첫째 항 2네. 젠장할. 이것도 2잖아. 그죠? 맞아요? 정신 안 차릴래? 응? 마이너스
정신 안 차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다시 또 앞으로 갈게요. 자, 세 번째 거 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 보시면 어떤 꼴이냐면은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 플러스 q분의 r 곱하기 an 꼴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나 명확하게 생겨먹은 게 그지? 혼자서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요거 문제를 풀 때에는요, 첫 번째 양변 역수 취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an 플러스 1분의 1는 ran분의 pan 플러스 ran분의 q 이렇게 되는데 됐나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an 약분 때려주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식은 an 플러스 1분의 좌우 바꿔 적을게요. r분의 q an분의 1 플러스 p r분의 p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고요. 이거를 치환해요. an 플러스 1분의 1을 지금부터 bn 플러스 1다라고 an분의 1을 지금부터 bn이라고 치환하면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bn 플러스 1는 r분의 q bn 플러스 r분의 p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r분의 q, r분의 p 이따위로 써놓으니까 저게 뭐 엄청 복잡한 계수처럼 보이지만 엄청 복잡한 계수나 상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산이 되겠죠. 숫자니까. 그럼 좀 간단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무슨 모습을 가지냐면 bn 플러스 1은 자, 어떤 수 곱하기 bn 플러스 어떤 수 꼴을 가지게 되는데 됐니? 얘가 위에서 본 1번 유형이야. 그쵸? 그래서 1번 유형을 그대로 따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bn을 찾으시고 그 bn을 뒤집으면 an이 되는 거야. 문제에서는 an 구하라고 할 거거든. 됐니? 자, 넘어가면 20번, 120번. 자, a1은 3이고 an 플러스 1은 2 곱하기 an 플러스 3분의 3 곱하기 an이야. 여기서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뭐 해줘야 된다고? 이거 양변 역수. 알겠습니까? 자, 양변 역수를 취해주면은 an분의 1분의 1은 an분의 1 플러스 3분의 2다가 나와. 맞나요?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역수 취한 다음에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치환할게요. 이 녀석과 이 녀석. 자, 그러면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3분의 2다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 우리가 다행인 건 여기 앞에 숫자가 없다는 거지. 여기 앞에 숫자가 있으면 1번 유형으로 다시 돌아가서 풀어야 되는데 숫자가 없으니까 우린 그냥 이거 뭐라고 풀면 돼? 얘 등차 수열이야. 등차. 그지? 그러니까 비수열은 첫째 항이 B1인데 B1은 A1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이고 맞아? 그 다음에 공차 지금 이전 항에다가 3분의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공차가 얼마인 3분의 2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우리가 비수열을 예상해야 돼. 딱 보고 알겠니? 자, 그럼 우리가 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주면 비수열의 일반항은 bn은 3분의 1 플러스 n-1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n 마이너스 3분의 2다가 돼서 요거 싹 다 통분해가지고 계산해주면 3분의 2n 마이너스 1이다가 돼. 됐니?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지? bn을 뒤집어야 an이야. bn과 an은 역수관계니까. 그래서 일반항 an은
2n-1분의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넘어갑니다. 수학적 귀납법.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야, 이런 유형은 반드시 뭘 줘? 라고 했던 게 첫째 항이나 아니면 첫째 항, 둘째 항이었어요. 맞아요? 자, 첫째 항이나 또는 첫째 항, 둘째 항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수열의 관계식을 받았을 때, 이 두 가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수열 전체를 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접근법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야. 예를 들어서, 봐봐라. 야, 첫째 항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이전 항과 다음 항의 차이가 30 커진대 라고 얘기하면 니네 그 수열이 뭔지 감이 오잖아. 맞아? 그리고 좀 어렵겠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 첫째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홀수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는 1을 더하고 짝수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는 1을 빼야 돼 라고 얘기해도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그 수열이 뭔지 쓸 수 있잖아. 찾아낼 수 있지. 모든 수들을 다. 맞아? 이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야. 수학적 귀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별표 치세요. 그거 서술형 안 나오면 내 손모가지 잘라라. 아, 다 적어놔. 다 적어놔. 무조건 나와. 무조건. 아, 근데 니네 학교도 서술형이 적어서. 서술형 무조건 나옵니다. 수학적 귀납법이 뭐냐면 일단 수학적 귀납법의 그 기본적인 접근은 뭐냐면 첫째 항을 알고 관계식을 알면 첫째 항과 관계식을 알면 수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 귀납법이야. 알겠어요? 첫째 항과 관계식을 알면 수열 전체를 파악. 또 여기 둘째 항이 추가되기도 하겠죠. 문제에 따라서. 그죠? 하지만 시작하는 첫째 항이랑 관계식을 알면 수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풀이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자, 여러분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냐면 다음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라는 서술형 문제가 등장하거나 또는 다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의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건 수능에도 나온다. 다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에 빈칸에 알맞은 것들로 뭐 짝지은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수능에도 나와요. 그러면은 그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너네는 식을 받거나 또는 니네가 풀어야 될 때 가장 처음 개념은 뭐냐면 첫째 항에서 이 수학적 귀납법이 옳음을 보여줘야 돼. 알겠어요? 첫째 항에서 이 수학적 귀납법이 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 첫째 항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K번째의 K번째 항에서 랜덤이죠 이건. K번째 항에서 성립한다라고 가정해야 돼. 알겠어? K번째 항에서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성립함을 증명해줘야 돼. K번째 항에서 성립을 할 때 그 다음 항에서도 이 귀납적 정리는 이 귀납법은 이 귀납적 정리는 성립을 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첫 번째 항에서 성립함을 보여. 두 번째 항에서 성립함을 보여. 세 번째 항에서 성립함을 보여. 언제까지 할 거야?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그 문제 못 풀어. 그쵸?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첫 번째 항에서 성립함을 보여요. 그 다음에 어떤 항에서 성립하면 야 이제 그 다음 이 동그라미 2번은 이거야. 어떤 항에 성립하면 그 다음 항에 성립하거든. 이렇게 이러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성립하니까 두 번째 것도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가 성립하니까 세 번째 것도 성립하는 거고 세 번째가 성립하니까 네 번째 것도 성립하는 것을 보이는 게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이런 식의 증명 방법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모르겠는 친구 없고요. 그럼 증명하러 갑시다. 자, 121번 11의 제곱이죠. 121번 자,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면 3분의
n 4n 제곱 마이너스 1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단계 갑니다. 1단계 첫 번째 항에서 성립함을 보여야 돼. 알겠지? 자, 첫 번째 항의 성립함은 1의 제곱, 왼쪽에서는 1의 제곱이고 오른쪽에서는 첫 번째 항이니까 뭐 여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은 이렇게 가는 거죠. 1의 제곱은 여기 오른쪽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4 빼기 1과 같아야 된다니까 첫 번째 항에서는 성립하는 것을 보였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n이 k에서 n에다가 k를 집어넣어서 여기는 요 녀석이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어떤 랜덤한 항까지의 제곱의 합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은 3분의 k 곱하기 4k 제곱 마이너스 1이 성립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자 이거야. 어떤 k번째 항에서 성립한다라고 가정하자. 오케이? 어떤 k번째 항에서 성립한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 다음 항에선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 한 항을 더 더해도 참이 돼야 될 거라는 거지. 맞아? 이게 한 항 더 앞으로 간 거지. 얘도 참이 돼야 될 거라는 건데 그때 우변의 예상이 되는 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예상해야 돼. 왼쪽에 얘가 더해졌으면 오른쪽에도 얘가 더해져야지. 그치? 그래서 3분의 k의 4k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k 플러스 1의 제곱. 맞아? 자, 지금 이거 정리한다. 근데 이건 니네 서술형 풀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결과가 우변에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3분의 k 4k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2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통분하면 맞아요? 그러면 3분의 4k 제곱 플러스 12k 제곱 플러스 11k 플러스 3이지. 4k 세제곱 됐나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4, 12, 11, 3 그러면 마이너스 1 정도 되려나?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8 3 마이너스 3 0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3분의 자 k 플러스 1의 k 제곱 미안 자 4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돼. 이거 될 거야. 1, 4 그래? 2, 2, 1, 4 1, 3 그러면 3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3k 플러스 1 얘가 저기 나오는 걸 보이면 돼 이제. 자, k 자리에다가 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여기에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3분의 k 플러스 1 여기다 k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4의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우변을 전개해주면 3분의 k 플러스 1의 4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3이다가 되고 이걸 인수분해 해주면 3분의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3이다라고 인수분해가 똑같이 되겠지. 똑같은 식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 녀석이 나온 거 지금 봐봐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같은 숫자 2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 거랑 그냥 저기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어가지고 구한 거랑 서로 같지. 맞아? 그러니까 이건 참이라는 거야. 아시겠니? 자, 그러면은 K번째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가 참이야. 그지?
그러면 첫 번째는 참인 걸 보였으니까 첫 번째 이후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다 참이 되지. 이게 바로 주어진 관계식이 참이 됨을 증명하는 과정이야. 여기까지 됐니? 니네가 시험 보러 가면 이거 임으로 참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임으로 참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이제 문제가 딱 끝난 건데, 만약에 빈칸 채우기라면, 내가 빈칸 채우기도 예상할게. 빈칸 채우기라면 여기에 얘가 빈칸이고요. 아이고 겁니다. 무조건 저희가 빈칸일 수밖에 없어요. 저 새끼가 빈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 이후로 다 빈칸일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빈칸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뭐 가끔 쉬운 문제에선 여기가 빈칸이기도 해요. 알겠죠? 더 쉬운 문제에서는 여기가 빈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두 개는 이제 선생님들 난이도를 좀 적게 내고 쉽게 내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저 끝에 두 개는 당연히 빈칸인 거고요. 특히 이 새끼 이거 얘의 다음 항을 여기다 적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성립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안 가도 되겠네요.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 녀석도 여기까지 안 가고 3분의 k 플러스 1에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지금 수열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 같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냐면 여기에다가 n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n자리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형태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설명은 반대로 했는데 저게 풀이고 야 미안하다. 내가 수요를 너무 오랜만에 했어. 이게 풀이야. 이게 원래 풀이야. 알겠어? 이게 원래 이게 이 우변에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예상되는 값이야. 예상되는 값은 그냥 저기다가 k 플러스 1 때려 박은 거. 알겠어? 그래서 양변에 이 k 플러스 1을 더 얘가 이렇게 빈칸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시험 대비할 때 문제 많이 풀어줄 때 그때 제대로 많이 풀어줄게. 그래서 요거를 양변에다가 더하는 풀이를 해주고, 알겠죠? 그 다음에 더해가지고 쭉 갔더니 이 형태가 나와. 접근 방법은 이래요. 양변에 2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서 식을 정리를 해줬더니 요 분수식이 나왔는데, 요 분수식이 바로 여기에 이 우변에 n자리에 k 플러스 1을 그냥 때려 박은 거랑 같더라. 그러니까 얘는 참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일로 나오는 건 알잖아. 그치? 미쳤다. 아니 한 문제 풀까? 아니 한 문제 풀고 내가 이렇게 개똥같이 풀어주고는 안 되겠어. 응? 아니야. 아니 한 문제 풀어줄게. 121-1 지금 너희들 속에 실수는 지가 해놓고서는 왜 우리를 괴롭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라고 안 하는 거 봐, 이 새끼들. 어? 아니라고 안 하는 거 봐. 속상하다, 속상해. 잘 봐, 이제 진짜 이게 제대로 된 풀이 해줄게요. 잘 봐요. 수요일을 오랜만에 해서, 하지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짚어주긴 했잖아. 반대로 짚어주긴 했지만. 봐봐라, 다시 해볼게. 자, 첫 번째 단계. 첫째 항에서 성립함을 보여야 돼. 왜냐면 이게 소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중요해서 그래. 첫째 항의 성립함을 보여야 돼. 그럼 여긴 첫째 항까지의 합 1 곱하기 2분의 1이고, 여기는 1을 대입을 해서 1 더하기 1분의 1인데, 그지? 둘이 같은 것을 보였지. 이건 참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함을 보자. 어떤 랜덤한 항에서 참이 된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은 k 플러스 1분의 k다. 이게 참이다라고 가정하자. 이게 참이라면, 오케이? n이 k일 때 참이라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이 다음 한까지 가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이 좌변이고 우변은 등식의 성질에 의하여, 알겠어? 등식의 성질에 의하여 이 녀석이 우변에도 더해져야 돼. 알겠어?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이다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예상해보자. 뭐가 나와야 되냐? k 플러스 1에서 참이 되려면 우변은 사실 여기에 k 플러스를 그냥 때려박은 거랑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상하는 값은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야. 얘가 나오는 걸 예상해야 돼. 알겠어? 그럼 이제 이 우변을 정리해서 얘가 나오면 증명 끝인 거야. 그지? 자, 그럼 우변을 통분하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얘 k 플러스 2k 플러스 2를 곱해야 되니까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다가 돼. 됐나요? 그러면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가 되고 k 플러스 1 하나 약분 때려주면 그럼 뭐가 나오냐면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나왔으므로 참이다. 이게 옳은풀이야. 납득이 되죠? 오케이. 자, 122번 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때 이제 k 플러스 1일 때로 넘어갈 때 있잖아. 양변에 더해줘야 되는 수 있죠? 그게 빈칸이야. 알겠지? 자, 122번을 보시면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n을 한 것이 2의 n제곱보다 큼을 증명하여라 라고 합니다. 수학적 기납법에 부등식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짜증나 좀. 잘 봐봐. 어떤 사고방식을 해야 되기 때문이냐면 내가 이런 사고방식을 해야 돼. 내가 정한이보다 무거움을 증명하래. 내가 정한이보다 무거운 것을 증명하래.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나랑 정한이를 비교하지 않고 너랑 널 비교하는 거야. 너랑 너 비교했을 때 네가 무겁잖아. 그지? 근데 내가 너보다 무거워. 그러니까 내가 얘가 무거운 거야. 이제 이런 식의 풀이를 하게 돼요. 무슨 감이 와요?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않고 당연히 나보다 가벼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너랑 몸무게를 비교하고 내가 너보다 가벼우니까 얘보다 무거운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게 부등식이 들어간 수학적 기납조정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까다롭습니다. 너의 존재를 찾아내는 게 까다로운 거야. 너의 존재 찾아내는 게. 왜냐면 둘이 직접 비교하는 게 아닌데 나보다는 가볍고 너보다는 무거울 만한 누군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때려 박아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첫 번째 단계 갑니다. 원래 첫 번째 단계는 첫째 항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새끼는 첫째 항이 n이 뭐일 때 첫째 항이냐면 4일 때 첫째 항이야. 그쵸? 4 이상에 대해 성립한다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줘야 되냐면 n에다가 4를 넣어줘야 돼. 얘는. 알겠지? n에다가 4를 넣어주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좌변이고 우변은 2의 4제곱이 우변이야. 그지? 그럼 얘는 뭐냐? 24, 얘는 16. 그러니까 이건 참이네. 그죠? 첫 장에 참이 되는 거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보자.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k가 2의 k제곱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참임을 가정하자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보자.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크다. 뭐보다? 2의 k 플러스 1제곱보다. 그지? 이거 k 플러스 1제곱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예상값이고 자꾸 이러네. 곱하기 k 플러스 1 한 것보다.
자, 이게 참임을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얘가 참이 되는 걸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이 녀석은요 또 큽니다. 누구보다 크냐면 K가 4 이상의 수죠. 그러면 K 플러스 1은 5 이상의 수죠. 여기까지 됐나요? K는 4 이상의 수고 K 플러스 1은 이거는 5 이상의 수야. 그지? 그러면 얘는 누구보다 클 거냐면 2의 K제곱 곱하기 2보다 클 거야. 맞아? 응. 근데 이 2의 K제곱 곱하기 2가 누구냐면 이거 누구냐면 지운다. 2의 K제곱 곱하기 2가 누구냐면 지수법칙에 의하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이야. 우리가 아까 예상하기를 여기다가 그냥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2의 K 플러스 1제곱이 우변에 오면 된다라고 예상했잖아. 맞아?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딱 지우면 요 녀석이 요 녀석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좀 약간 어거지 같지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부등식은. 오케이. 자, 네, 이렇게 하면 수학적 기납법까지 해서 수학 1이 끝났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